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용산시대의 정체성을 담은 새로운 상징체계 디자인을 공개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봉황과 무궁화를 배치한 모습으로 이전 정부가 사용했던 청와대 모습의 상징체계를 대체하게 됩니다. 대통령실은 대한민국 수장을 상징하는 봉황과 국화인 무궁화 이미지를 활용해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동시에 대통령실 건물 형상화를 통해 용산시대의 개막과 도약을 표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상징체계는 오는 11월부터 대통령실 홈페이지와 내외부 홍보물, 장치, 장식물 등에 적용됩니다. CI,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 글자 그대로 정체성 확립을 위한 이미지 통합 작업을 뜻하는데요. 심볼 마크나 상징 이미지와 텍스트 등이 이것에 속합니다. 23일, 대한민국 대통령실 CI가 공개됐습니다. 처음엔 제 두 눈을 의심했는데요. 현재의 검찰 CI 양옆에 봉황을 배치한 것 말고는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이토록 세심하고 리얼하게 드러내 보여줄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아닌 대한민국 검통령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떻게 이걸 국민 혈세를 들여 만든 결과물이라고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걸까요? 청와대를 검찰이 장악했다는 의미가 함축적으로 들어간 듯 싶은데요.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청와대 로고를 대처할 대통령실의 새로운 상징체계, 즉 CI를 두고 검찰 로고와 비슷하다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23일 청와대 로고를 대처할 새로운 CI를 공개했는데요. 대통령실 청사 건물과 국화인 무궁화를 가운데 두고 그 주변을 대통령 상징인 봉황이 감싼 모습이었습니다. 새로운 CI라기보다는 상징물의 재배치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사실 좀 어이가 없습니다. 이건 또 누구에게 맡겼으며 얼마가 들어간 걸까요?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의 새로운 CI는 대한민국의 자유평화 번영을 상징한다며 먼저 청사를 봉황이 감싸고 있는데 안정과 조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직무실을 형상화해서 용산시대 개막과 힘찬 도약을 나타내고자 했다며 용산 대통령실 건물 중앙에 영원히 피는 꽃 무궁화를 배치해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의 마음과 대한민국의 영원한 번영에 대한 바람을 담았다고 부연했는데요. 역사적 가치도 의미도 없는 콘크리트 덩어리인 청사를 봉황이 감싸고 무궁화를 집어넣은들 대체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대통령실이 새로운 로고를 공개한 이후 정치권은 물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새 로고와 검찰의 로고가 유사하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로고 공개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검찰 공화국 정권 답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는 새로운 대통령실 로고를 보니 검찰을 품은 형국일세,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다로 생각하고 로고를 만드셨나? 검찰 사랑도 이 정도면 병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반응도 비슷했는데요. 크리앙에서는 새 로고 공개 직후 검찰청 로고와 비슷한 것 같다. 농담인 줄 알고 기사를 찾아봤는데 진짜다 등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밖에 82쿡이나 루리웹 등 여러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반응들이 많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새 로고와 검찰은 상관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날 새 로고를 공개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 로고와 검찰 로고가 비슷하다는 질의에 전문업체와 여러 차례 협의와 논의 후 내부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며 특정 정부기관을 거론했는데 CI에 담긴 의미는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다고 알 수 없는 해명을 내놓았는데요. 누가 봐도 기존 검찰 CI에 무궁화와 봉황이 추가된 이미지입니다. 이걸 보고 몹시 만족했을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하면 또 웃음이 나오고 마는데요. 좋아, 이거야, 빠르게 가. 이렇게 말했겠죠. 왜 멀쩡한 청와대를 놔두고 용산으로 기어나와 국민 혈세를 낭비하며 헛짓거리만 하고 있는 걸까요? 어차피 정권이 바뀌면 다시 청와대로 들어갈 게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돈지랄입니까? 답답합니다. 참고로 이 CI를 제작하는 데 들어간 국민 혈세는
1억 1천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 탄압이 끊이지 않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대통령이 입법부인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에 나서는 상황을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 XX란 대통령 비속어가 논란이 됐을 때 대통령실은 미 의회가 아니라 야당에 대한 욕설이라 해명했습니다. 종북 주사파 발언을 해놓고 수사파인지 아닌지는 본인들이 잘 알 거라며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조차 없습니다. 그래놓고 국회에 와서 의회 민주주의, 협치, 자유 등 입에 발린 얘기를 시정연설이라며 하겠다는 것입니까? 국회 무시, 야당 탄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대국계 사과를 촉구합니다.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사과조차 없다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결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민생경제, 외교안보 등 나라가 안팎으로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다소 위기 극복의 역량이 부족하더라도 대통령이 통 크게 통합의 정치라도 하려 한다면 그 진정성이라도 인정받을 텐데 갈수록 개도 구록도 다 놓치고 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몸담아왔고 능숙하게 잘한다는 확신으로 야당 등 반대 정치 세력에 대한 사정, 공작, 말살에만 팔 걷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맨손도 부족해 이제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민생 현장에선 곡소리가 나는데도 주권자인 국민의 삶은 뒷전인 채 윤석열 정권은 방약 무인입니다. 진정성 담긴 대통령의 사과가 전제돼야 협치의 물꼬가 트이고 위기를 극복할 정치 복원의 시발점도 마련될 수 있습니다. 무기력한 국정동력 확보와 민심 회복이 무차별적 수사와 야당 탄압에서 나올 리 만무합니다. 정치를 살리고 국회를 존중해야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는 고집 부리지 말고 야당의 제안에 화답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잇따른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 시국을 검찰 독재와 신공안 정국으로 규정하며 대장동 사건에 대한 특검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내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까지 특검 수용 여부를 결정하라고 압박했는데요. 대통령의 사과가 없을 시엔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속어 논란 등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면 시정연설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무시, 야당 탄압에 대한 대국민 대국회 사과를 촉구한다며 신뢰 회복을 위해 사과조차 없다면 시정연설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예산과 법안을 본격 심사한다. 하지만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 탄압이 끊이지 않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 대통령이 입법부인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하는 걸 묵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비속어가 논란이 됐을 때 대통령실은 미 의회가 아닌 야당을 향한 욕설이라고 해명했다며 종북 주사파라고 발언해 국민을 기만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조차 없었다고 직격했습니다. 아울러 그래놓고 국회에 와서 의회 민주주의, 협치 자유 등 입에 발린 걸 시정연설이라고 하겠다는 거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최소한의 생각이라는 걸 하는 사람이라면 진작에 사과했겠죠. 윤석열의 유체이탈 화법은 역대 그 어떤 대통령보다 더 강력한데요. 특히 그의 이중적 태도는 앞에서는 이 말, 뒤에서는 저 말로 유명하죠. 그런 그가 과연 사과를 할까요? 그는 절대 사과하지 않습니다.